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입니다. 9월 20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범어 7.15 게임 끝. 엄청납니다. 엄청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세금 깎아주기 없다. 요거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데요. 뉴스가 파편파편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이미 다 흘려져 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이런 다음 뉴스나 이런 것들 하단에 보면 댓글을 보면은 상당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죠. 그러면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제는 댓글이 무슨 채팅창 마냥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어떤 게 민의인지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오피스텔 기대했던 것 나오지 않는다. 세금 취득세 양도세 나오지 않는다. 생수는 좀 봐줄 것 같죠. 생수는 좀 봐줄 것 같고요. 근데 법으로는 이미 다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아래로부터 개혁을 꿈꾸는 정부. 무주택자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해도 생애 최초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겠다. 일단 싼 거라도 사놔라. 싼 거라도 사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무엇을 모색해봐라. 이미 비싼 아파트들 6억 이상 아파트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돈 너무 40억짜리 40조 가까이 돈을 풀어도 사실상 위에 있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해버리고 밑에서 좀 군부를 떼줘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아래서부터 개혁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아래로부터 개혁을 추진했을 때는 늘 선열이 낭자하더라. 네, 위에서 뭔가 번쩍번쩍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 추진하지 않겠다. 하여튼 뭔가 정책이 좀 제대로 띄우는 정책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뉴스죠. 아무튼 이 오피스텔을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파트 시장만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이 40조를 투입했지 사실은 40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왜? 이 토지 시장 있잖아요. 뭐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 거의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렸죠. 꽁꽁 묶어버렸어요. 결국 돈을 아파트 시장으로 다 쏠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건설업체들 좀 살려준다는 이야기도 조금 아울러 있었고요.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짜투리 다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많은 돈을 이제 건설사에 지원해 주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일주일 중에 아마 물량이 가장 많은 날. 뭐 근래에는 금요일이 가장 많은 날이 되기도 했지만 수요일 오늘 아무튼 36,000개입니다. 작년에 최고 매물 36,043개를 훌쩍 뛰어넘어 있는 상태고요. 전세 물량도 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도 이렇게 반등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죠. 임대 물량도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은 멈췄다. 아파트 거래량 102건 여전히 많은 상태고요. 8월에 거래량 2,020건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요때랑 똑같습니다. 그럼 2,072건 요거 2,200건까지도 봤는데 8월 달부터 사람들이 50년 주담대 만기부터 시작해서 특례 만기까지 포함해서 특례 금리 오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8월부터 땡겨 쓰기 시작했는데 8월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아요. 9월의 거래량은 일단 굉장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2,400건, 네, 2,400건 정도 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악재는 뭐냐? 자, 특례도 다 소진돼 가고 특례는 이미 돈은 다 썼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계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거래량이 띄엄띄엄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게 갑자기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거래량이 발표되면은 뜨끔할지도 모르겠어요. 끝난 거래대금 연말 월 말이 되면서 조금 회복돼 가고요. 거래량은 많으면 2,400건까지 요 정도까지 가는 거 보겠다. 그 다음에 솟아 올라야 되는데 아마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부쩍 늘어나게 되면은 저가의 소형 아파트들 거래량이 부쩍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거래량이 한번 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쉽지 않더라. 자, 요 정도 6억 이상 거래량도 이제 요게 제일 아마 제일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서 앞으로 시장의 향배를 보여주는 차트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 비율도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다음 가격 한번 봅시다. 가격. 범어 엘리네뜰 8억 5천. 고점 대비 한 28% 정도 빠져 있고요. 센트럴 팰리스는 고점 대비 25%, 많으면 30% 정도 빠지고요. 이 편한시장 범어가 자, 요 타입 109C 타입 9억 4천까지 갔던 것이 7억 1천
한 25% 정도 떨어졌죠. 네,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저기 어딘가요? 서쪽에 있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떨어지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절반의 되돌림이 되었구나. 거의 이제 반등의 끝자락이 아닐까. 왜 고가의 아파트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의 아이들이 고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데 저가의 아파트들이 고가의 아파트까지 올라간다? 그런 일은 좀 힘들잖아요. 자, 신매 효성 100년 가약 고점 대비 20% 빠져있는 모습 보이고요.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고점 대비 36. 요건 아닌데 거래는 계속 있습니다. 6억 초반에 정도 5억 6억 전후의 거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이것이 7억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지 싶습니다. 자, 고점 대비 25에 30%, 월베이 편한 5억 초반. 여기 월성동 거래 근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어요. 많이 반등하면 고점 대비 요건 신축은 뺄게요. 신축은 5억 500입니다. 오페라 W. 요것도 프리미엄 분양가 제외하고도 막 2, 3억씩 붙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없더라. 그거 다 날라가고 없더라. 이 한창 가격 상승의 그 상단에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그 무렵의 뒤끝은 늘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상태까지 올라왔고요. 요 다른 타입을 보면은 거의 한 7억까지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남산 롯데캐슬 59제곱미터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조금 넘어가는 거래도 있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월당 삼정 그린코아 고점 대비 37%. 요거는 평수가 좀 40평대고요. 나머지 30% 조금 빠졌다. 얘는 왜 이렇게 조금 빠졌죠? 대형 타입이 국평이 아니었네요. 대성 스카이렉스 요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국평 가격이 4억 7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많이 넓네요. 거의 한 50평. 고점 대비 15% 빠졌다. 남산 롯데캐슬. 이거 보시면 이 4억 중반만 해도 저희 세종시에 24평형 그 정도 가격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이 5억 3,500까지 간다. 그건 조금 진도 혼자 너무 빼려고 한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이안동대구 4억 6천 고점 대비 32% 정도 빠졌고요. 제임스님 요쪽 지역들 아파트 계속 살펴보고 계시죠? 조금 1%, 2%그 정도 반등 더 왔는 느낌이지 사람들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맨날 오른다 금매 다 나갔다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크게 변동 없죠. 크게 급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번 본격적인 1월달에서 2월달 그 가운데에서 한번 빵 튀겨졌는 거 한 5%, 7% 반등 일어난 이후로 아주 지루하게 몇 % 올랐으면 은행 예금 넣어놨는 거 그 수익률 정도, 네, 그 수익률 정도면은 세금 내고 중간에 이런 것도 경비도 나가야 되고 자, 이 정도만 가격 짚어볼까요? 나머지도 평균 28%, 평균 28%.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방송 시청하시는 분 주곡 지역, 주곡 지역도 관심 가지신 분 계셨는데요. 자, 국평 기준으로 가격 고점 대비 32% 빠져 있습니다. 자본금이 그렇게 그분이 크시진 않으셨는데 진짜 한 2년 전에 제가 방송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본격적인 하락 직전에 거래량은 안 좋았고 이제 하락이 슬슬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 가격이 5억 중반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3억대로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 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 자기 자본 한 2억 정도 가진 상태에서 한 4억 정도 대출 땡기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5억 8천에 샀었다. 지금 가격이 3억 9천이다. 내 자본 2억이 그대로 녹아내렸어요. 남은 것은 뭐다? 은행빚 4억과 아파트. 그 아파트 내 건가요? 하여튼 명의도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을 점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들 시장이 그렇게 재미를 못 보면서 서서히 좀 점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 네, 그런 국면 계속 그냥 그 방향으로 연초부터 계속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베이 2차 아이파크 소형 평형은 3억 6천, 얘도 많이 올라왔네요. 고점 대비 28% 정도.
요거 표준입니다. 여기 더 많이 빠졌다. 대구역 유림 내루의 습, 요건 좀 38% 빠진 걸로 보이지만, 이 고점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요거 많이 빠졌네요. 나머지 가격은 조금 지나갈게요. 영경지역 평당 1,000만원. 자, 나머지는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 대구에서 생각보다 선택권이 넓습니다. 꼭 이렇게, 테크노폴리스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국평 기준으로 연식일 내가 한 10년 차 정도까지 본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곳들도 있더라. 진천역 AK 이런 것도 지하철 1호선 권역이죠. 지하철 1호선 권역인데 평당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도 평당 1,000만원대 아파트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 아파트, 싼 아파트들이 과연 재미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제. 물량 이제 2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소액의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다시 청약시장에 뛰어들어라. 네 계약금 생겼지? 청약시장에 뛰어들어라.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28건. 분양권 거래량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전세 거래량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튼 9월 들어서 전세 거래량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8월달까지도 그닥이었고요. 이제 고가의 전세 살던 사람들 한번 실급했죠. 금리 오르면서 한번 실급했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지나칠게요.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게 있긴 있었는데, 오늘 앞부분 가급적인 방송 10분, 10분 조금 그 정도만 할애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